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철학 수업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전문에 이어서 현대 철학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좀 테마로 또 두 번째 좀 진행하겠습니다. 전치현대부 리드입니다. 자, 부탁하겠습니다. 근대 사상의 총론적인 계승자가 바로 리베랄리즘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에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대 사상의 기본이고,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사상의 기초에서 전질 이념으로 확립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진리로 생각해왔고, 보편적인 또 기준으로서도 생각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베랄리즘을 옳은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존재제도 그 자체가 지금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자유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면은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저도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 근대 사상의 틀거리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배단이 나와 있지 않는가, 그런 주장이 한 세대 전까지 주장이었다면 최근 시기 주장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다시 말해서 원리적 기초, 저도 말씀드리면은 근대 사상인 개인주의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주장들이 상당한 정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하면 이제는 개인주의로서는 옳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 조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수업에서 지급받는 커뮤니타리아니즘입니다. 공동체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테마는 리베라르 커뮤니타리안 논쟁, 이렇게 좀 변명하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목적입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리베랄리즘으로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모색할 수 없는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정말 리베랄리즘은 자체의 자기위 역사적 사명을 끝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리베랄리즘의 올터네이티브가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극일 커뮤니타리안들의 그 기본 주장, 이렇게 좀 제목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커뮤니타리안 공동체주의자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하고, 그들이 어떤 기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4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찰스 테일러, 그리고 두 번째가 안데스 마킨타이어, 세 번째가 마이케ル산데르, 네 번째가 마르케르 월차, 이러한 분들이, 분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재창자들입니다. 최근의 사람이니까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좀 간단히 해설해드리며, 첫째로 개인주의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립화, 그리고 사회의 단편화, 그리고 윤리적 아노미화, 그리고 정치적 아파시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 규범이 상실되고 무엇이 옳은가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죠. 네? 간도 대진제는 실제 있었고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6,000명이나 학살되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그러한 온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나아돌리고 있는 이 세상. 사회 규범이 없죠, 네. 세상에서 청년들이 그 나쁜 일을 하도 그것을 꾸지람하는 어른이 없다는 형상든지 지난 시기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옳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준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단히 말하며 윤리적 아노미화라고 합니다만 왜 그렇게 돼버리는가. 전체적 아파시화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왜 최근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가? 왜 선거율이 20% 끊어버리는가? 왜 지금의 내각의 그 지지율이 20%대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내각은 존속하고 있는가? 어째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주의의 원인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이에 대응해서입니다. 선보다 정이 있다. 조금 이거 설명 어려운데 공적인 영역은 그 가치 중립적인 영역으로서 거기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이 이분화된 사회 구조를 설정하는 생각 방법은 이거 틀렸으며 따라서 이것이 정보다 의이다. 다시 말해서 공통선을 실현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공통선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들의 토계 완성으로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설명으로 이해한 동무가 있겠습니까?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선과 정의 호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리베랄리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 여의, 그래서 정, 다다시라고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생각 방법이 리베랄리즘입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모든 세상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리베랄리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식 인권으로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우리나라가 틀렸다고 저들은 말하는데 그것이 보편적입니까? 정말로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커뮤니타리안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타리안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다. 좋은 사는 방법, 좋은 가치관. 근데 그 공통선이 기본이다. 따라서 공통선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이자 꼭 옳은 정리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며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타리안들의 주장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보다 선행해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개인의 성과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는 거.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 방법은 상당 정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이 그 뿌리가 없는 개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나의 리성으로부터 증명하기에는 실은 어려워서 왜냐합니까? 사람은 류의적 존재, 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류이죠. 실은 류적인 우리로서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자기가 속하고 있는 존재로부터 자기를 규정해야 되는데 인간의 리성, 개인으로부터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실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공동체주의라는 생각 방법은 개인에 앞서서 공동체를 설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생계 목적, 인간의 생계 삶의 보람,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상당 정도 설정하기 쉽게 된다는 그러한 좀 이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사고 방식은
조금 상당 정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타리아니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기와 공동체의 관계를 크손족 공동체라는 리해에 기초해서 리해합니다. 저도 말씀드리며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리베랄리즘은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가 없는 자기, 원자론적 자기, 정서주의적 자기를 부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문맥적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역사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공동체의 총통 속에서 자기를 규정한다. 이런 것이죠. 네? 따라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개인하고 공동체의 관계에서 공동체 위에서 개인의 삶,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행복이 규정된다라는 생각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생각 방법은 그 자본주의 부르주아 시기에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만연되는 속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동체가 해체되고 실제 국가 권력과 개인이 1대1로 맞서야 하게 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개인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서 무참히 침해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 정도 공동체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레콘드입니다. 우리 제일 동포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고교무상화 투쟁입니다. 채반에서는 이길 수 있는 롤이었지만 왜 이기지 못했는가? 저의 생각은 법적인 투쟁으로서는 하나도 우리가 지지 않고 있는데 그 법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집단, 동포사회가 좀 더 강해야 했으며 동포사회는 그래도 일정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를 지지하는 일본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동체. 공동체의 안받침, 공동체의 공통선이 없이는 국가 권력이라는 막대한 권력하고 개인이 맞설 수 있는 거고 하며 맞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용을 상당히 와합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체주의의 자기하고의 공동체하고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일정한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공동체가 개인을 규정한다고 돼버리며 레꼰데 여러 가지 공동체에 기속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있고 저 같으면 조선대학교에도 기속하고 있고 부대에도 기속하고 있으며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헌법학계에도 기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 기속하니까 하나의 단체 위에서 자기가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시 말하면 그러면 공동체 사고 방식에 정말 내가 기속되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정말로 자기가 나서자란 자기가 한번 그 뿌리 내린 공동체 영원히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기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공동체 위에서 개인이 규제된다는 그 설명은 일종의 제한성이 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베랄리즘과 근본 이념을 개인의 자율적인 통합적인 인격 형성을 기본 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전으로도 됩니다. 따라서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 특징입니다만 그것은 공통선의 정치입니다. 공통선의 정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원래 리베랄리즘에서는 국가는 중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고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치 중립. 그래서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손을 주거한다는 것이 이항 대립적인 사고 방식이며 부르주아 국가의 기본 방식이며 근대 세상의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공동체주의는 이 국가의 중립성을 비판합니다. 왜냐? 국가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 그것은 옳지 않다. 공동체 속에 있는 공통선을
실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자 그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 틀리며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폐지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포 사회 속에 동포 사회 가치관에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은 공동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라는 그런 원리로 될 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고 불관용한 사회로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제기는 됩니다. 다만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동선의 실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공동선을 실현하는 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노미화하고 아파시화의 극복의 내용이 좀 있고 또 민주주의가 지금 기능 안 하고 있는 문제 속에 민중 부재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금 시각도 들어있어서 상당히 민주주의를 보다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좀 더 좀 시사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선을 실현하는 그 적극적인 활동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또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국가의 중립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더 부각시킨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좀 주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공동체주의는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말하면 근대 사상은 보편을 제기합니다. 보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옳다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근데 여러 동무들도 아는 바 같이 이 세상에 이것이 옳다는 유일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 없던가입니다. 근데 저는 설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영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리베럴리즘은 모든 영역에서 이항 대립이기 때문에 보편 그렇지 않는 형상 인 또 요 있지 않습니까? 또 서양과 동양 같은 감으로 그래서 한쪽을 규제하고 있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러 동무들이 아는 바 같이 제국주의의 그 사고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만 실제 어떻습니까? 뒤떨어진 형상을 잘못하면 공동체주의는 긍정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러한 사회를 긍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편주의가 아니라 개별주의라는 미묘화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일률적으로 나쁜 것인지 아니면 개별주의가 다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낡은 것을 전담화하는 리론 이거 잘못하며 허용 못하며 차이를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실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체를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차이만 인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일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전체 속에서의 개인의 포커스한 것은 상당히 유력한 생각 방법입니다. 사람의 사회 어떤 집단의 그 모양새를 전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속에 있는 한 명 한 명한테 포커스 한다는 그 사고 방식은 상당 정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라고 하면서도
그 모드 속에 무엇입니까? 개인이 있고, 근데 그 모드는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관심이 가고 또 문제식이 간다는 그 사고 방식을 이러한 현대 사상, 특히 공동체주의에서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편주의 비판이 또 다음 시간 마지막 하겠습니다만 다문화주의, 마르치컬처리즘이죠. 네? 그래서 페미니즘과 같은 또 사상 처리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좀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수업의 과제입니다만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미슈 사건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미슈라는 것은 종교입니다만 어떤 종교인가고 하면은 문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문명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네? 아미슈를 믿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거 미국의 종교입니다만 문명은 어디에서 제도되는가? 교육을 통해서 제도됩니다. 따라서 아미슈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한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문명을 배우고 오며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거 종교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키웁니다. 아미슈의 가정은 전기도 없고 텔레비도 안 보며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르면 일어나고 서쪽에 지면 잔다라는 산나전은 자연과 일체화된 생활을 하는 것을 옳은 것, 공통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서 특히 헌법이나 교육법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 되며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또 보호자들에게는 자기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미슈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의무교육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모두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미슈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미슈라는 종교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의무교육의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재판이 있었다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깁니다. 의무교육 시키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입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것이 특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1972년에 실제 있었던 위스콘신하고 요다 사건이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아미슈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재판소는 아미슈의 가족을 승소시켰습니다. 이유는 아미슈의 공동선, 그렇게는 말하진 않고 있는데 그러한 아미슈의 신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의무교육의 그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연방재판소의 판결이며 저는 처음 이 판결을 읽었을 때 상당한 정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좋은 것이고 진리이며 보편적이며 옳은 것인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낡은 가치관을 국가가 인정하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다 리베랄리즘입니다. 그런데 재판소의 재판관은 코뮤니타리안적인 사고를 했던 것입니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미슈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공동선을 의성해야 되지 않는가. 따라서 그 국가 권력의 그 의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아미슈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옳다는 사는 법 이키카타를
보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결입니다. 자, 동무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하나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미슈로 아이로 태어났던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이며 이것은 법전적인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네. 라는 의문은 남게 됩니다. 다그라스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자기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궁금하다는 거, 실제 의무 교육을 면제해서 기뻐하는 것은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그라스 재판관의 문제의식도 상당한 정도 좀 시사하는 것이 많지 않는가. 다만 오늘 수업에서는 공동체주의를 기본으로 조금 력설을 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은 동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또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철학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페미니즘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